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첫 업무 보고를 받고 검찰 개혁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조 장관 수사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은 지 사흘 만입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고 말한 뒤에 검찰에게도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어떻게 개혁 방안을 마련할지 검토하겠다면서도 수사는 예정대로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오는 3일 또는 4일에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의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였습니다. 이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사실상 지난 주말 서초동 촛불 집회에서 나왔던 검찰개혁 목소리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이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크게 개선된 반면 수사 관행 등은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내놨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에도 힘을 실어줬습니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하는 건 조 장관 수사가 종료된 시점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 스스로 개혁안을 마련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에게 지시란 표현을 썼습니다.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합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줍니다. 이는 검찰의 청와대와 대립할 수 없는 관계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문 대통령은 3일 전에도 검찰을 향해서 검찰 개혁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3일 만에 추가 메시지가 나오는 것인데 청와대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배경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 메시지는 원래 예정돼 있었던 건가요? 이게 주말에 있었던 서초동 촛불 집회가 혹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느낌도 드는데 어떻게 봅니까? 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의 보고를 받겠다고 한 거는 지난 금요일이었다면서 이 촛불 집회가 직접적인 계기로 갑자기 잡힌 일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이 많은 인원이 촛불 집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 당연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청와대 내부 기류를 함께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이 토요일 촛불 집회에 대통령이 응답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이 검찰 개혁을 요구한 이 토요일 촛불 집회에 대한 응답 성격이 됐습니다. 예. 이제 눈에 띄는 것이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라는 표현인데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 사흘 전과 메시지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메시지를 다시 보면은 검찰은 검찰개혁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실을 성찰해달라, 검찰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달라라면서 검찰 조직 전반을 향해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목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것도 검찰 스스로 할 수 있는 수사 관행, 조직 문화 관련 자체 개혁안을 조속히 제시하라는 매우 구체적인 지시였는데요. 여권에서는 검찰이 검찰 개혁에 저항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이 이를 감안해서 검찰도 대통령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이 행정기관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청와대 일부 관계자들은 이 검찰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검찰총장에게 지시한 것, 이게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검찰청법상 검찰 최고감독 지휘자는 법무부 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문 대통령이 장관을 거치지 않고 공개적으로 직접 검찰개혁을 검찰총장에게 지시한 것은 대통령이 헌법상 보유한 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직접 통치행위, 이 행위에 나섰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문 대통령도 오늘 지시를 내리면서 권력기관일수록 좀 더 강한 이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 지시라는 표현에 대해서 수사 외압이라고 주장했는데 민주당에서는 구체적인 수사에 대한 지시가 아니고 검찰개혁에 대한 지시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예, 오늘 법무부 쪽에서 구체적인 개혁안들은 이미 보고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조 장관 관련 수사를 위축한다는 오해할 수가 있으니 일부 방안들을 준비를 하되 수사가 끝나는 대로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조국 장관이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또 사무국장 인사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이 수용했다는 이 내용도 공개를 했는데요. 사실상 법무부 장관이 가진 이 검찰의 인사권과 감찰권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이후에 검찰의 입장은 어떤지 서울 서초동의 검찰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병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 지시가 내려온 뒤에 검찰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분위기도 좀 궁금하고요. 예, 청와대 발표 직후 대검찰청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내부 논의를 거쳐 어떤 방식으로 개혁 방안을 만들지 검토할 것이라며 일단 대통령의 의중부터 무엇인지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중에는 검찰의 공식 입장이 나오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현재까지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검찰의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 예. 지난주 토요일에 서초동에서 열린 촛불 집회에 대해서 검찰이 어제 입장을 냈습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라고 했는데 혹시 오늘도 윤 검찰총장의 발언이 전해진 게 있습니까? 예,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 오전 이 검사장급 간부 회의와 이 5급 수사관 전입 신고 등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촛불 집회나 검찰 개혁에 대해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다만 이런 때일수록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자, 지금 검찰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개혁은 개혁대로 하지만 수사는 또 절차에 맞춰서 진행한다라는 게 검찰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웅동학원 비리와 관련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예, 그렇습니다. 검찰은 지난 토요일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A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A씨는 웅동학원이 운영한 웅동중학교 교사직에 지원한 사람들의 부모로부터 이 교사직을 대가로 금품을 받고 이 금품을 조국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검찰은 A씨가 조 씨에게 전달한 돈의 행방을 쫓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A씨의 구속 여부는 내일 법원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예, 앞서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게 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사진에 속성 정보가 없다 이런 소식이 오늘 나왔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예, 최근 정 교수 측은 검찰에 딸이 받았다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찍은 사진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이 사진을 제출받아 포렌식해서 분석을 해보니 이 파일에 속성 정보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속성 정보는 이 파일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또 만약에 수정이 됐다면 언제 수정이 됐는지 등을 포함한 정보인데 검찰은 정 교수 측이 제출한 사진에 왜 이런 정보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정경심 교수를 언제 소환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빠르면 주초라고 했습니다만 오늘 내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제가 될 것 같습니까? 아까 말씀드리기로는 3일 내지 4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예, 일단 오늘도 정경심 교수는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취재 결과 검찰과 변호인단이 계속해서 소환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정경심 교수는 10월 3일과 4일 둘 중에 하나 날을 선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앞서 검찰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검찰 입장에서도 이 사안을 길게 끌고 갈 이유가 없다며 최대한 신속히 엄중하게 원칙대로 수사를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또 다른 관계자도 차분하게 수사하고 결과로 말하면 된다고 말했는데 이 때문에 검찰 역시 정 교수의 소환 조사를 더 이상 늦추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찰 취재하고 있는 박병현 기자였습니다. 우리나라 4대 종단인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의 성직자 4,400여 명이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냈습니다. 이들을 대표하는 성직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비선출 권력인 검찰은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을 멈추고 개혁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검찰의 권한은 축소돼야 한다면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공수처의 견제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선언서에는 4대 종단 성직자와 수도자 4,475명이 서명했습니다. 오늘 조국 법무장관의 대통령 업무 보고에는 검찰의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특수부 등 직접 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해서 두 부서를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등 2군데나 3군데 정도에만 특수부를 남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검찰의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특수부 같은 인지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를 일부만 남기고 없애는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이 취임 직후 내놓은 1호 지시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전국 검찰청에서 두세 곳 정도만 남기고 특수부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과 부산지검을 두고 추가로 대전지검 등의 특수부를 남겨두는 방안 등이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본 검찰의 경우도 전국 250여 개의 검찰청과 지청 중에서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3곳에서만 특수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수부 축소는 국회 입법 과정 없이도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 대통령령을 바꾸면 가능합니다. 다만 당장 추진하면 현재 진행 중인 조 장관 관련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어 관련 수사가 끝나는 대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특수부가 축소되면 부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패스트트랙으로 도입될 공수처와 경찰이 이를 담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조국 법무장관의 2호 지시로 만들어진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오늘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민변 사법위원장을 지낸 김남준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았고 사법농단 의혹을 드러낸 불씨가 된 이탄희 전 판사도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위원회는 첫 회의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무부가 나서라고 요청했습니다. 신아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토요일 수많은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며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개혁위원장은 1기 위원이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의 김남준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 시절 반특권 검찰개혁 추진단장을 맡았고 정부 출범 뒤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등에 몸담았습니다. 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부당한 지시에 저항했던 이탄희 전 판사,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이었던 김용민 변호사 등 사법개혁의 목소리를 높여온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형사부에서 오래 일한 현직 검사, 그리고 법무부 공무원과 검찰 수사관이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위원회는 3시간의 회의를 거쳐 1호 권고안을 의결했습니다. 직접 수사 축소, 형사 공판부로의 중심 이동 등을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하고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라 하는 내용은 이를 위해 이른바 특수수사로 대표되는 직접 수사를 축소하고 관련 규칙 등의 개정에 즉시 착수하라고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오늘 잠시 후 뉴스룸 2부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 황희석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장과 대구고검장을 지낸 김경수 변호사를 각각 인터뷰하겠습니다. 황 단장은 조국 장관의 지휘를 받아서 검찰개혁 방안의 뼈대를 만드는 일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대검찰청의 마지막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 출신이기도 합니다. 예고를 해드린 대로 오늘 2부는 고정 코너는 다 빼고 대신 인터뷰를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쟁점이죠. 조국 장관 가족 수사와 검찰 개혁 문제. 이 문제는 내일 8시 50분부터 조국 장관과 검찰 수사 어떻게 봐야 하나라는 주제를 놓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박형준 동아대 교수와 긴급 토론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에 앞서서 검찰 개혁 이슈에만 좀 집중을 해서 법무부와 검찰 측의 입장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먼저 모실 분은 조국 장관 1호 인사로 알려져 있는 분이기도 하죠. 법무부 검찰 개혁 방안을 총괄하는 황희석 법무부 검찰 개혁 추진지원단장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시고 잠시 후에는 바로 이어서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검사장 출신 김경수 변호사를 역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황희석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장과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어려운 문제가 아무튼 눈앞에 다 있습니다. 네. 검찰개혁을 원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이고 네. 그것을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대부분의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검찰개혁이 사실 얘기가 처음 나온 건 아닌데 꽤 오랜 시간 동안 잘 되지 않은 것, 네. 또 지금도 이렇게 난산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가장 큰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그것이 검찰인지요? 검찰이라고밖에 말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그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이 OECD 국가 중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강하고 예. 큽니다. 이 강한 권한을 이용해서 많은 사회적 지형들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든 측면도 있고요. 예. 이를 통해서 검찰 개혁이 계속 문제가 될 때마다 일종의 좀 주저앉힌다라고 할까요? 예. 장애 요인으로 뭐 이렇게 역할을 해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질문은 혹시 답변하시기가 조금 어떨지 모르시겠는데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 과잉이다, 뭐 아니다 이렇게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검찰의 지금 수사가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것이라고 혹시 법무부 쪽이든 어디서든 판단을 하고 계신지요? 그에 대해서 수사가 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법무부 관계자로서 이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그래서 일단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는 것이 예. 현재로서는 뭐 불가피한 상황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예. 그 답변을 하실 것 같긴 했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그렇게 봅니다만 하고 또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 후렴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입법 사안으로 올라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가 네. 있는 것이 공수처라든가 아니면 이제 수사권 조정 방안이라든가 이런 맞습니다. 것들은 뭐 어차피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인사로서 어느 정도 검찰 개혁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 법무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조국 장관은 마찬가지 생각일 테고요. 그래서 인사가 이루어져야 검찰 내부 견제와 균형이 일단은 갖춰질 수 있다라고 하는 데는 공감을 하시죠? 큰 취재에서는 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세부적인 취재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취재는 여러 가지 이제 인사 기준을 만드는 작업들이 사실은 좀 선행돼야 되겠죠. 예. 지금까지 문제를 어디에 있다라고 볼 것인가에 따라서 그 기준점은 좀 달라질 것 같고요. 예. 저희들 쪽에서는 이제 검찰의 주된 그 인력들이 보통은 형사부와 공판부에 있습니다. 예. 그 검사님들은 대체로 민생에 어떤 직결된 분들이고요. 그에 비해서 아주 소수의 어떤 검사들 또는 뭐 일종의 귀족 검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 흔히들 이런 양분화된 어떤 검사 조직들이 현재 굉장히 더 심해졌고요. 예. 그런 간극들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현상이다. 그래서 인사를 좀 더 균형 있게 또 공정하게 뭔가 만들어서 이런 간극들을 줄이는 작업들이 좀 선행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 이제 장관께서는 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형사부와 공판부 강화하고 특수부는 줄인다. 일종의 그런 방침을 지금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 줄이는 문제에 있어서 즉 특수부를 줄이는 문제에 있어서 어느 만큼 줄이느냐가 관건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완전히 다 없애는 건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취재해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네. 대략 한 두세 군데 정도 물론 서울중앙지검은 남아있는 것이고 네. 그 내에 특수부는 그냥 둔다. 두세 군데 정도는. 나머지는 없앤다 하는 것이 맞습니까?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아니고요. 예. 어쨌든 전체적으로 직접 수사부서, 특히 특수부든지 기타 다른 인지부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만 인지에서 수사한다. 네, 예. 인지부서나 직접 수사부서를 전체적으로 줄이는 그 방침에 대해서는 이미 윤석열 총장께서도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동의를 해왔기 때문에 예.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전체적인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지시했습니다. 네. 개선 방안을 내놔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 개선 방안의 핵심 골자도 역시 특수부 축소해야 된다고 그렇다면 보고 계신 거군요. 저희들 그는 법무부에서 결정할 사안 같고요. 예. 왜냐하면 대통령령으로 지금 이 특수부의 규모라든지 어떤 부서를 조정하는 문제로 결정하기 때문에 예. 그에 관한 안은 법무부에서 정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예. 하고 있고요. 다만 조직 문화의 개선이라든지 수사 관행에서의 어떤 문제 이 점들을 대통령께서 그건 자체적으로 개혁안을 내라라는 맞습니다. 뜻이었겠죠. 네. 예. 특수부를 줄일 경우에 물론 이제 그동안에 많은 뭐랄까요 역사적으로 놓고 볼 때도 특수부에 의해서 생겨났던 일들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느끼고 있는 것은 뭐 틀림이 없습니다. 네. 다만 그것을 대폭 줄였을 경우에 혹시 나타날 수 있는 단점 같은 것은 없나 이것도 역시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수사의 총량의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특수수사의 필요와 그것들을 해 나갈 수 있는 역량들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이고 균형점을 찾아갈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한 좀 엄밀한 분석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예. 다만
지금 지난 토요일 날 촛불 집회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요구를 했다시피 과잉의 역량들이 투입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예. 이제까지 2013년에 대검 중수부가 폐지된 경험이 있습니다만 예. 그 뒤에도 계속 특수수사의 역량들이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들이 현실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거죠. 예. 오늘 잠시 후에는 마지막 대검 중수부장을 했었던 분이 네. 나올 예정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분 말씀도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 지금 황인석 법무부 검찰 추진 개혁 지원단장과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깥에 나가 있는 검사들이 많다면서요. 법무부에 파견되어 있는 사람 뭐 등등해서 한 100명 정도가 파견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 파견된 사람을 다시 끌어들이는 다시 원대 복귀시켜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그 업무의 관련성들이 검사의 원래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 법무부라든지 어떤 관련된 기관에 파견되어 있는 검사 본연의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렇지 않고 일종의 기관의 필요성, 그다음에 파견되는 검사의 필요성 때문에 파견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들은 검찰을 위한 예산을 더 따내기 위해서 뭐 노력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들은 검찰이 굳이 알 필요 없는 정보까지 다 독점함으로써 본인들의 어떤 그 힘을 더 키운다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되는데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대 복귀시킴으로써 그런 것이 다 해결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제 그거는 옥석을 가려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예를 들어서 직무 관련성을 검토를 하면 그것은 분명한 답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기관의 필요성 때문에 검사들을 파견해달라는 요청이 분명히 돼 있거든요. 예. 또 한편은 검사들 입장에서는 그런 기관에 파견되었을 때 자신의 경험도 넓히고 인맥도 형성하고 또 소위 좋은 곳으로 승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기 때문에 그 필요를 예. 계속 강조하는 경향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엄밀히 이제 분석을 한 다음에 원대 복귀할 사람들은 원대 복귀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조금 아까 얘기 나눴던 특수부 같은 경우에 역시 그게 이제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번 정부에서도 그 부분은 조금 뭐랄까요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내놓았던 개혁안에는 특수부를 줄인다는 것은 없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일부에서는 형사부나 공판부를 줄이고 특수부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냐. 그 당시 그랬는데 왜 지금 또 생각이 바뀌었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쪽도 있는데 네. 그에 대한 반론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좀 사실은 아니고요. 예. 그때 당시 전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해야 된다는 그 방침들은 정하고 있었고요. 예, 예. 다만 뭐 적폐 수사에 대한 어떤 필요성, 그다음에 사법농단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 때문에 그 인력이 일정하게 유지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예. 그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전임 장관도 계속 이 직접 수사 부서는 축소해야 된다. 그리고 전임 문무일 총장도 역시 직접 예, 수사를 비슷한 얘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하는 건데 그 시점의 문제와 예. 방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시점상으로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문제라고 할까 의혹에 예. 대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부서를 줄이는 범위와 이 특수부서 직접 수사 부서를 줄이는 시행 시기를 예. 조정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오해는 좀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사실 특수부는 이른바 적폐 수사를 위한 어떤 부서로 네.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 네. 그렇다면 특수부를 이제 줄여 나간다면 대폭 줄이거나 또 박상기 전 법무장관은 얼마 전에 다른 자리에서 궁극적으로 없애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셔서 네. 그렇다면 적폐 수사를 위한 부서는 어디서 그러면 맡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당분간은 이제 유지가 될 필요가 있겠죠. 예, 예.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거나 그 방법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이 적폐 수사와 재판이 마무리되는 시점에까지 그 이후에도 예. 이런 어떤 역량을 그대로 잔존시킨다는 것은 좀 무리한 것이 아닌가 예.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칫 이제 뭐 형식 논리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사회 적폐라는 것이 어느 시점에 다 없어지는 것이냐 네. 수사를 통해서 그렇게 볼 수도 또 없는 부분도 있어서 네.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특수부에 대한 고민을 이번 정부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뭐 그 다음 사람도 또 고민을 하겠죠. 만일에 한다면. 다만 둔다고 하더라도 이걸 꼭 뭐 특수부라는 이름으로 예. 전문화된 어떤 조직 체계 그리고 자기들끼리의 어떤 서열이나 일종의 약간 속된 말로 패거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 예. 이런 것으로서 존속시킬 필요가 있느냐. 예. 형사부에서도 얼마든지 특수수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전문화시키는 부분으로 간다면은
무난하게 이 문제는 반부패 수사의 역량을 유지시킬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그 피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거꾸로 어떻게 보면 검찰을 도와주는 측면도 있다. 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수사를 공표하지 않고 다 비밀로 가지고 있다가 그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이걸 금지하면 오히려 검찰을 유리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예. 이제 피의자와 변호인들이 수사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예. 수사 상황에 대해서 일정한 견제를 한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요. 예, 완전히 비밀은 있을 수 없다. 뭐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로 뭐냐면 피의사실에 대한 공표를 금지하는 규정은 언론이 취재 활동을 하지 말라는 금지한다는 그런 규정이 아니고요. 예. 수사기관들이 어떤 불법의 관행들을 이용해서 피의자를 몰아가기식, 토끼몰이식 하는 방식으로 예. 수사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단 그 부분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일종의 트라우마를 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더 이것이 얘기가 나온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검찰 쪽에서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의견이 있던가요? 지난 박상기 장관 시절에 이게 추진이 되어 왔고요. 예. 지난 7월 달에 이 새로운 규정이 법무부 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 당시까지도 저희 대검하고 계속 의견을 조율을 해왔고요. 대검 쪽의 의견들이 저희들 좀 반영이 됐다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시에 그 대검과 연락을 하고 있던 검찰국에 예. 확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회의에 제가 참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된 입장이었다고 저는 알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자유한국당의 조국 장관을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고발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왠지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네. 그 압수수색 당시에 수사팀과 전화한 것 때문에 네. 법무부 입장은 이 자리에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장관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해서 법무부 해석을 담는다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예, 다만 형사소송법상의 그 거주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거주자는 그 당시에 벌어지고 있는 거주지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예, 예. 그 형사소송법의 어떤 권리 규정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일종의 뭐 참고할 수 있는 규정은 아닐까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예, 법무부 전체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뭐 해석을 놓거나 의견을 준다는 것은 좀 예. 있을 수 왜냐하면 없는 것 법무부 같습니다. 쪽에서 당시에 입장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뭐 아는 바가 사실 없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부서가 좀 다른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의견을 좀 가감 없이 듣기로 했고요. 네. 우선 우리 황희석 단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뒤이어서 다른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황희석 법무부 검찰개혁 지원 추진 지원단장과의 그렇습니다. 인터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는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사실은 마지막 중수부장이셨죠. 대표적인 특수통 검찰 출신이고 대구 고검장을 지낸 김경수 변호사가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려운 자리 나오셨습니다.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뭐 두 분의 인터뷰를 연이어서 이렇게 진행한 것은 역시 검찰개혁 문제는 커다란 화두이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를 위한 건강한 토론도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두 분을 연이어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맞 토론하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만은 대략 어떤 의견들이신지 좀 나눠서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저희들이 가능하면 내일 뭐 저희가 긴급 토론이 예정돼 있긴 합니다만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라도 검찰개혁과 관련한 토론은 좀 진행을 할 텐데 혹시 김경수 변호사를 그때도 모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일단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4년 전에 검찰 떠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검찰개혁 문제가 다시 크게 이렇게 불거지고 있는데 네, 네. 필요성은 공감을 하십니까? 공감합니다. 어떤 면에서 공감하십니까? 과거 검찰이 오만했고 예. 그 오만한 데 대한 결과로서 검찰이 이제 개혁 대상으로 전락을 한 것도 사실이고 예. 저희들이 다시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이런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대체로 공감합니다. 예. 오만했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건지요? 왜냐하면 또 지금 검찰 후배들이 들으면 네. 서운할 수도 있는 문제도 예, 있긴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그건 사실인데요. 검찰이 노태우 정권 때부터 힘이 좀 생겼습니다. 예. 그전에는 경찰 처음엔 그다음에는 정보부 소위 안기부가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검찰에 힘이 생기자 검찰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결정을 하면 뭔가 된다. 우리 결정이 늘 옳다는 이런 고집과 아집이 생겼습니다. 예, 예. 그때부터 검찰이 망가지기 시작했고 그 뒤에 이제 국민의 소리에 귀를 덜 기울였죠. 예. 네, 그게 오만입니다. 예.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줄은 제가 사실은 뭐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 예.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고 있는 검찰은 네, 조국 법무장관의 가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렇습니다. 과잉 수사다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수사가 다소 그 강도가 높은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러나 과거에 제가 근무했던 여러 가지를 보면 했던 옛날 대통령의 아들들이라든가 좀 유명한 사람들, 예.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들은 이 정도 수사는 했던 것 같고요. 예. 2, 3년 전에 진행됐던 소위 적폐 수사라든가 사법농단 수사와 비교해서도 이번 수사가 특별히 더 강압적이라거나 예. 강도가 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네. 비판이 큽니다. 크죠. 예. 그런데 우선 수사팀의 구성, 그다음에 그 압수수색의 횟수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지난 적폐 수사 2, 3년 전에 있었던 거하고는 크게 다름이 없는 것 같고요. 그때도 예를 들면 네. 한 70여 군데를 압수수색했습니까? 그 당시도 압수수색 횟수는 엄청 많았습니다. 제가 그 세어보진 않았습니다. 예, 예. 지금 압수수색 영장이 1년에 12만 건 정도가 발부가 됩니다. 12만 건이요? 네네네. 예, 예. 연간 그런데 아마 적폐 수사 때도 세어보면 그 정도는 될 겁니다. 예. 네. 근데 한 가지 뭐 꼭 한 가지 사건은 아닙니다만은 한 사람의 가족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예가 한 있습니까? 가족이라기보다는 이제 조카도 있고, 예. 뭐 물론 저기, 그것과 관련된 예, 다른 얘가 뭐 있죠. 단체도 있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게 수사 압수수색 자체가 많은 건 아닙니다. 예. 네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네. 좀 더 뭐 그 구체적인 수치를 좀 네, 봐야 수치는 되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사안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네. 과거 정부의 어떤 뭐 적폐라든가 이런 걸 수사할 때에는 워낙 그 사안이 중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지만 네네. 이번에는 예를 들면 뭐 그 자녀라든가 이런 문제에서까지 그렇게 심하게 하느냐라는 여론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사안의 그 경중을 따지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긴 있지만 네. 그래도 상식적으로 보자면 예를 들면 뭐 일기장까지 가져간다는 것이 이게 통상적으로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라는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각이 돼서 그렇지 과거에도 저희들이 압수수색을 하면은 심지어 개인의 편지 같은 것도 압수수색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예외적인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인의 편지나 일기장 다 가져가는 것이 압수수색의 정당한 절차이긴 합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관행이 있었던 거는 좀 반성할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다만 그것들이 범죄 혐의, 특히나 범위를 인정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 네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 이제 수사 결과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렇죠. 됐는데 맞습니다. 검찰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윤석열 총장도 상당한 부담을 갖고 지금 조국 장관 일가를 수사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정도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됐고 그다음에 의혹이 제기된 이상은 검찰로서는 제가 보기에 수사를 안 할 방법도 없습니다. 예. 네네. 대략 지금 정도 상황이면 빠른 시일 내에 검찰에서도 수사를 종결하고 싶어 하긴 할 텐데 그렇죠. 정경심 교수가 소환이 된 이후에 만일 되면 네. 뭐 이제 조만간이라고 합니다만 그게 한 번으로 끝날지 두 번이 될지는 아직 모른다고 하더군요. 네네.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마무리가 됩니까? 대개 보면. 글쎄 제가 그거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수사 상황을 예.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검찰도 되도록 빨리 끝내려고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예.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가 소환되면은 그거는 저는 반쯤은 왔다고 생각합니다. 반이요? 네네. 그제서야 반입니까?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국 교수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예. 예. 조국 장관이. 장관이 남아 있으니까요. 예. 지금 네. 그 호칭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해받으시니까. 예, 예. 네네. 그러면 지금 보시기에는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도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정도라면은 저는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것은 어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검찰 편을 든다라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수사 경험상 말씀하시는 그냥 건가요? 감입니다. 감으로. 네네. 예. 그럼 감으로만 받아들이겠습니다. 네네. 예. 왜냐면 네네. 뭐 결과를 봐야 그렇죠. 되는 그건 거니까요.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역시 오늘도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했습니다만 네네. 아까 잠깐 이제 법무부 쪽 인사와 얘기 나눌 때는 여러 가지 뭐 핵심들이 있지만 네. 총장이 할 수 있는 문제와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문제가 다르다. 그러니까 법무부에서는 특수부를 대폭 축소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네. 검찰 개혁에는 그것이 핵심이라고 동의하십니까? 저는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수사라는 것이 늘 뭐 이상은 범죄의 진압에 있고 뭐 정의를 세운다고 하지만은 예. 그 수사가 갖는 현장에서는 침해적인 요소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 수사 중에서도 특수부 수사가 그게 가장 심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고도화되고 사회가 이제 자율화되고 법치주의가 좀 성숙하고 하다 보니까 저는 특수수사를 줄이는 것은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그것이 검찰 개혁의 어떤 본류라든가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류나 핵심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검찰 개혁이 이 말이 왜 나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대부분 그 통로가 네. 특수부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특수부였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 특수부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 소위 검찰의 어떤 공정성에 가장 문제가 많이 제기돼 있었습니다. 예. 그 공정성이라는 게 뭐냐면 크게는 정치적 중립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검찰 개혁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검찰로 하여금 공정성을 확보하게 하느냐,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게 하느냐, 이 점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네. 그럼 그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현될 수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네. 예를 들면 대통령이 어쨌든 공정한 인사를 하도록 노력해야죠. 예. 네, 그 점이 중요합니다. 예. 아까 얘기 나눌 때 법무부 인사와 얘기 나눌 때는 그 인사가 예를 들어서 타 부처에 가서 검찰의 이익을 위해서 종사하는 사람들 네, 뭐 그렇게 얘기하면 검찰이 뭐 서운할 수도 있겠으나 네네. 그러나 그런 인식을 받고 있는 건 맞으니까 그런 인사들부터 다 걷어들인다라는 것이 1차 외부 파견 검사들을 그렇죠. 거둬들인다. 예, 예. 예. 그 이외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마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인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을 하는 건 그 인사가 아니고요. 예. 저는 그 외부 파견 검사 이런 것들 아주 지엽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검찰 인사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검찰 조직을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예. 공정한 조직으로 만드느냐. 근데 정치적으로 흔들린 것 때문에 검찰 개혁이란 문제가 나오게 된 겁니다. 예. 그 정치적 중립성이 검찰의 지금까지 가장 큰 화두였다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어쨌든 정치적인 편파성을 갖지 않고 공정한 인사를 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거는 헌법이나 법률이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그 어떤 당위라고 봐야겠죠. 예. 그 점에서 저는 검찰 인사가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정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거나 예. 아니면 지역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그게 그래서 제일 어려운 문제이기도 어려운 하잖아요. 문제죠. 그렇습니다. 예. 윤석열 총장은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 지나치게 조직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받습니다. 그런 어떻게- 측면이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의 성격이 예. 그야말로 체질이 검사 체질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조직에 충성한다는 말을 들을 만한 사람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조직에 충성하다 보면 조직을 개혁하자는데 아무래도 그 반감을 가질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번 수사도 과잉 수사를 하는 것이다. 즉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방어막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은 좀 오해라고 생각하는 게 예.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간에 본인이 지금 청문회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검찰 개혁에 동의한다 이렇게 늘 얘기를 해왔습니다. 예. 사람이라는 게 내심의 의사가 어떻든 간에 일단 그런 공인으로서 의견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는 저는 검찰 개혁에 윤석열 총장이 뭐 거부감을 가진다는 생각은 않습니다. 예. 또 하나가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법과 제도를 통한 개혁이라고 볼 수 있고 예. 나머지 하나는 인적 쇄신이랄까 뭐 사람의 교체입니다. 이게 그 두 가지인데 현재 법과 제도로 인한 검찰 개혁의 대체적인 내용은 예. 이미 법제화가 돼서 국회에 가 있습니다. 예. 제가 제가 뭐 보기에는-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그럼요, 그렇습니다. 예. 결과를 봐야 되는 그렇죠. 문제죠. 그거는 거기 국회에 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총장이 그거를 의견은 낼 수 있을지언정 어떻게 예.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그럼요. 같습니다. 그럼요. 예. 피의사실 공표 금지 문제 네. 조금 아까 네. 법무부 인사하고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출신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은 저는 검찰의 과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예. 과거에 특히나 권위주의 정권 시절 과거에 뭐 전두환 대통령 이런 시절에는 예, 어떻게 예. 했느냐면 검사들이 그 이후까지도 문제가 많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 뒤에도 이유가 많이 됐습니다. 이게 예. 처음에 생긴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좋은 의도에서 처음에 생긴 면도 있긴 있습니다. 어떤 의도냐? 정권이 싫어하는 수사를 할 때 언론을 활용했던 측면들이 많이 예, 있었습니다. 그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잘못 운용이 되어 왔고 저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든가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피사실 공표는 없어져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원론적으로. 예. 다만 이 비사실이 유출되는 것 자체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됩니다. 예. 그게 그건 좀 무슨 미묘한 문제이기도 하죠. 미묘한 문제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뭐 우리 JTBC도 마찬가지지만은 워낙 유능한 기자들이 많다 보면은 이 취재의 방법이 다양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어떤 비사실이 공개됐다고 해서 또는 어떤 수사 상황에 노출됐다고 해서 그게 모두 검찰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건 조금 검찰로서는 억울한 면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그 일장일단이 있겠죠.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단점도 있는데 그 네네.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황인석 단장은 그것은 너무 좀 지나친 걱정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네네. 또 그 피의사실 공표를 완전히 막아놨을 경우에 현실적으로 완전히 막아놓는다는 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예. 헌법상의 국민의 알 권리라는 측면에서 어떤 공인에 대한 것들은 예. 상당 부분 공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그런 점에서 사생활의 보호와 근데 그것을 예. 막아놓으면 만일에 그것이 나왔을 새 나오면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는다면 네. 그거는 검찰로서도 위축되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닌가요? 아니 그거는 위축이 되겠죠. 그러나 그런 비사실이 새어나가는 것은 검찰 쪽에서 발언지인 것은 아닙니다. 늘. 예. 그거는 언론 취재라든가 참고인을 취재한다든가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예. 네네. 검찰이 발언지인 것은 늘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과거에 언론사들에서 취재의 방법이 예. 심지어 우리 앵커께서도 아시겠지만은 예. 기자들이 어떤 그 피의자나 또는 참고인의 집에 가서 예. 내가 검찰 수사관이라고 사칭해서 어떤 사실을 뭐 그런 말하게 경우도 하는 있죠. 것도 예. 들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그 김경수 변호사께서 일반화시켜서 말씀하시기엔 좀 일반화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가 예. 있다는 겁니다. 예, 네.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되짚어 질문을 네, 드렸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관련 토론이 있으면 나와주실 것을 좀 기회를 주시면 한번 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